어제는 우리가 점화식이라는 걸 좀 살펴봤어요. 점화식. 점화식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웃한 한 끼리의 관계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4개만 써본다고 친다면 첫 번째 했던 게 요거. 어떤 항에 상수 D를 더하여 그 다음 항이 되는 구조. 이게 등차 수열이었죠. 물론 등차 수열 점화식은 이거 말고도 3개를 더 알려줬습니다. 그쵸? 기억이 나요? 차가 일정하다. 가운데 항은 가운데 항 2배가 뭐 양옆에 더한 거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 나왔었죠. 그래서 첫 번째 점화식. 두 번째 점화식은 요거 등비수열 점화식. 첫 번째 건 등차 수열, 두 번째 건 등비 수열. 마찬가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점화식은 등차 수열과 비슷한데 더하기 D가 아니라 더하기 FN 이런 식으로 이제 n 값에 따라서 숫자가 바뀌는 구조일 때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요? 어제 배웠던 친구들? 되게 썰렁하네. 어제 배웠던 친구들? 2명밖에 안 오면은 2명 여기 앞에 여기 나란히 앉혀놓고 1대1로 과외해야지 안 되겠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1, 2, 3, 4 차례대로 대입한 다음에 변변 덧셈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요 곱하기 R 자리가 R 상수가 아니라 FN 어떤 함수 꼴일 때 이때는 이제 비슷하게 1, 2, 3, 4 쭉 대입한 다음에 변변 곱한다고 했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 말고도 몇 개를 더 해봤는데 어떤 거는 노가다를 좀 이용했고요. 그쵸? 하나씩 일일이 구하는 거. 어떤 거는 좀 특이하게 SN과 AN이 함께 나오는 구조를 배워봤어요. 그쵸? 기억나요? 이 2개가 같이 나올 때. 같이 나올 때 요령이라고 한다면은 요거 뺀 게 AN 아니겠느냐. N 플러스 1. 이렇게. 이거 기억나요? 요걸 이용해서 요식 하나와 또 다른 식 하나를 2개를 같이 쓰고 변변 뺐다는 거. 이런 식의 이제 점화식 푸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한 문제 더 풀 거고 마지막 수학적 귀납법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불러다가 좀 점검도 하고 특히 조인가 너는 내가 그 책까지는 내가 넘어가 줄 거야. 알겠어? 그 다음 책 조고 할 때 유형해결법칙 할 때부터는 과제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과제를 100% 하는 게 목표죠. 당연히 다 끝내고 또 그 다음 것도 다 끝내고 하는 게 목표인데 좀 부담스러우면은 뭐 홀수만 푼다거나 알겠지? 홀수만 푼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스텝 1, 2, 3가 있으면은 2까지만 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 줄 테니까 어쨌든 끝까지는 다 봐야 되지 않겠어? 시험 범위까지는. 중간에 뭐 로고에서 힘들어서 로고만 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 그 뒤에 것도 나가야죠. 그러니까 일부만 하더라도 어쨌든 시험 범위까지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273페이지에 있는 활용 문제라고 했는데 뭐 실생활 활용 같은 거죠. 뭐. 글로 나와 있는 걸 읽고 여러분이 이거를 아까 얘기한 이런 점화식 꼴로 한번 고쳐봐라 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273페이지에 있는 예제 6번 봐볼게요. 어떤 그릇에 물 20리터가 들어있다. 이 그릇에 들어있는 물의 4분의 1을 버리고 3리터의 물을 더 넣는 시행. 그러니까 시행이라는 말은 어떤 행동이란 말이죠. 확통을 배운 친구들은 알 텐데 어떤 행위를 한다고 보면 돼요. 뭐 버튼 딸깍 한번 누를 때마다 일단 그릇의 4분의 1은 갖다 버리고 3리터가 추가되는.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한 번 버튼 누를 때마다 4분의 1 버리고 3리터 추가. 또 한 번 더 누르면 4분의 1 버리고 3리터 추가. 이거 하겠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n번 시행했을 때 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 리터라 하자. 다시 처음에는 뭐라고? 20리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딸깍 한 번 누르면 뭐 한다고요?
여기서 4분의 1을 갖다 퍼내요. 여기서의 핵심은 얘의 4분의 1을 퍼냈다가 핵심이 아니라 4분의 3은 아직 남아있다가 핵심입니다. 이해가죠? 4분의 1을 퍼냈다가 핵심이 아니라 4분의 3이 남아있다가 핵심이에요. 그 상태에서 다시 여기다가 뭐 한다고요? 3리터만큼 추가를 시켜요. 이게 바로 이제 한 번 버튼 딱딱 누를 때마다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한 번 눌렀을 때 양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계산하면 얼마일까? 20리터에 4분의 1은 5리터를 버렸다는 얘기일 거고, 그렇지? 그럼 15리터가 남은 상태에서 3리터가 추가됐으니까 18리터가 됐겠죠? 이게 뭡니까? 한 번의 시행 후 남아있는 양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A1 이렇게 쓰겠다 이거예요. 한 번의 시행 후 남아있는 물의 양.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N번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1번 관계식을 구해봐라. A1은 이미 구했습니다. 18리터라고. A1을 구하고 관계식을 구해봐라. 2번 그걸로 A4 4번을 시행했을 때 얼마가 남는지를 구해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큰 핵심은 바로 관계식 찾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N번 시행 후 남은 양을 AN이라 부른다며. 단위는 리터. 그렇지? 그럼 어쨌든 AN만큼 남았을 거야. 이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자, 한 번 더 딸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얘의 4분의 1은 없어지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4분의 3이 남아있다는 걸 이용한다면 아마도 얼마가 이 AN에 4분의 3이 남았을 테니까 이만큼이 있을 거고요. 그쵸? 여기에 몇 리터가 추가된다? 3리터가 추가되는. 이렇게 하면 어쨌든 지금보다 한 번 더 시행을 한 결과니까 그 다음의 양인 얘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요? 이거만 이해하면 끝인데 이거 찾으라는 건데 문제가. 그래서 1번 문제가 보다시피 한 번 시행하면은 얘 n번 시행한 것과 n 플러스 1번 시행한 것과의 그 관계식은 얘입니다. 1번도 한번 나왔어요. 두 개가. 요 특히 두 번째 거 잘 이해할 수 있겠어?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요? 4분의 3이 남아있다. 오 두껍다. 이해가니? 4분의 1을 버렸다가 아니라 4분의 3이 남아있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몇 번 시행을 했을 때 남아있는 양을 얘라고 부른다면 한 번 더 시행하면 얘가 남았을 거고 추가되는 양이 3. 합친 게 그 다음 한 번 더 시행한 양.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점화식은 누구다? 바로 AN 더하기 1은 AN 4분의 3AN 더하기 3인 거죠. 그러면 이 점화식은 우리가 기존에 연습했던 이런 점화식들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진 않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여기 계수 아까 어제도 설명했을 거야. 더하기 3이 없으면 이게 어떤 모양이에요? 2번 모양이죠? 등비수열 모양. 그렇죠? 이 앞에 곱하기 4분의 3이 없으면 어때요? 뒤에 3만 더하기 있는 거니까 1번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그 두 개가 아까 섞인 모양이죠.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일반항 푸는 법을 배우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사항을 구해야 한다? 노가다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대입하는 거지 뭐. A에다 1 대입하면 어때요? A2항은 4분의 3 곱하기 A1 더하기 3. 그러니까 이 작업을 실제로 하겠다 이거죠. 다. 18리터의 값 찾았잖아. 그치? 여기 18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얼마니? A1 자리에 18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2분의 27 더하기 3이야? 이게 얼마야? 2분의 33? 맞아요? 아, 나 더하기를 못하게 도와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좋게 살십시오. 즐겁게.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n에다가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 시기. 파란 식에다 대입하면. 3항은
4분의 3 곱하기 A2 더하기 3이고요. 이거 또 대입해야지 뭐 2분의 33 여기다가. 그건 4분의 3에다가 2분의 33 곱하고 더하기 3. 이게 얼마야? 8분의 99 더하기 3이야? 얼마니? 123. 8분의 123. 맞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푼다 이거야. 이건 뭐 나머지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해도 되겠죠? 되겠죠라고 말하면은 협조 안 할 거죠? 3 대입하면 이제 사항이 드디어 나오고요. 사항은 4분의 3 곱하기 A3 더하기 3이므로 32분의 465가 나온대요. 아, 생략. 이해 갔니? 포인트는 뭐라고? 요거 만들기. n번 시행을 하고 한 번 더 시행하면 남아있다를 활용해서 만드는 거. 알겠지? 요거 사항은 안 구할게요. 요거 산수가 약해가지고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아요? 헷갈리면은 그 밑에 있는 6-1이나 6-2 하나 더 추가로 해보고요. 어때요? 해요? 하지 마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요? 해요? 그래,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이나 하자. 넘겨서 이제 마지막 챕터에 있는 수학적 기납법.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거는 이제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한 종류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증명할 때 1학년 과정 공통수학 2에서 그 명제 파트에서 혹시 증명법 배웠던 거 기억나요? 명제 파트에 보면은 뭐 3단 논법으로 증명하기도 하고 대우법, 규류법 이런 거 증명하는 거 배웠었죠? 그런 것처럼 다른 어떤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특수한 방법인데 보통 자연수에서 성립함을 보일 때 쓰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식의 덧셈의 값이 이렇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나니? 1부터 n까지 합. 시그마 k 공식이죠.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 이렇게 두 개 더한 것도 n 더하기 1이고 요거랑 요 앞에 거 더한 것도 n 더하기 1이고 n 더하기 1만 똑같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했던 증명했던 방법. 그게 기억나죠? 그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두괄식 3단 논법식 증명 방법이고요.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증명해 보겠다 이겁니다. 수학적 귀납법의 기본적인 논리, 원리는 보통 그 도미노 쓰러뜨리기로 많이 예를 들어요. 도미노 쓰러뜨리기. 도미노 알죠? 도미노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나란히 세워놓고 뭐예요? 톡 건드리면은 톡 쓰러지는 거 알잖아. 그치? 도미노. 이 도미노 쓰러뜨릴 때 기본적으로 두 개의 규칙을 이용하면 모든 도미노가 다 쓰러집니다. 그 두 개의 규칙이 뭐냐? 첫 번째가 이런 규칙이죠. 중간에 있는 어떤 도미노, 보통 K번째의 도미노라고 부르는데 K번째에 있는 도미노가 쓰러진다면 그 바로 뒤에 있는 도미노, 그 다음 번째잖아. 그러니까 K 플러스 1번째. 그래서 얘가 쓰러지면 얘도 쓰러진다 라는 규칙 하나와 두 번째, 첫 번째 도미노는 쓰러진다. 이 두 개의 규칙을 활용하면요 모든 도미노가 다 쓰러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이해 가요? 그러니까 도미노를 늘어뜨려 놓을 때 기본적인 규칙이 야 요거 쓰러지면 다음 것도 쓰러지게 간격을 조절해야 돼 라는 규칙을 지켰어. 그리고 나서 맨 첫 번째 걸 딱 쓰러뜨려. 그럼 다 쓰러지겠죠. 그쵸? 이게 수학적 귀납법의 기본 논리예요. 이게 너희가 뭔가를 증명할 때 1번과 2번을 증명하면 다 성립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다 쓰러진다. 그러니까
다 성립한다고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 이 수식이 첫 번째 쉬운 것부터 할게요. n이 1일 때 이 수식은 성립함을 보이자. 두 번째, 이 식이 k일 때 성립한다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자. 이거예요. 이 두 단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주어진 수식은 모든 자연수에 성립할 거다라는 거예요. 논리가. 다시 한번. 이 식이 우리는 원래 예전에 등차수열의 합으로 증명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식을 증명할 건데 어쨌든 이 식은 n이 1이든 n이 2든 n이 3이든 어떤 자연수로 하더라도 식이 성립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어떻게 보일 거냐라고 할 때 보통 이 두 단계가 성립함을 보임으로써 증명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특히 두 번째가 뭐 하는 건지 도통 짐작을 못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틀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 틀에 이제 끼워 맞추기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그렇게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이제 약간씩 감이 오더라고요, 애들이. 사실은 이거는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출제하기가 조금 약간 난감해. 왜냐면 채점하는 사람이 힘들거든. 그래서 보통 이건 시험지 낸다면은 보통 거기 오른쪽에 보이죠? 275페이지. 그런 식으로 보통 빈칸 채우기를 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증명을 다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 가요? 예를 들어서 거기 1번 문제 보면은 박스 안에 풀이가 한 10줄 되죠? 이 10줄을 원래 다 쓰는 게 목표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채점하는 입장에서 힘들기 때문에 보통 빈칸 채우기만 보통 내는 편이고 모르겠어. 저기 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더라고, 실제로 증명하시오를. 여러분도 아마 가능성은 있겠죠. 자, 일단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내가 샘플을 여러 번 보여줄 테니까 일단은 좀 따라하는 거 정도를 일단 목표 삼으세요. 첫 번째는요, 맨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짐을 보인다라는 것과 비슷해요. n이 1이라면 성립한다는 거 개념은 뭐예요? 성립한다? 이 등호 값이 참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요?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개념. 이거 어떻게 부를 거냐고? 간단해. 좌변값은 얼마일까요? 이 식은 좌변이 무슨 뜻이죠? 뜻으로 이해를 해야 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n은 무슨 뜻이야? 아, 1부터 n까지의 모든 자연수를 더하는구나. 이 뜻이죠. 그럼 n이 1이라는 거는 좌변은 1 더하기 해서 1까지 더한다는 뜻이니까 그냥 1 하나만 쓰라는 뜻 아니겠어? 이해 가니? 그래서 좌변은 그냥 1이고요. 우변은 뭐죠? 우변은 이게 이제 일종의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이 2차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하라 이런 겁니다. 그럼 우변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1, 2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하면 이거 1 나오잖아. 그렇지? 뭐야? 좌변도 1 나오고 우변도 1 나왔지? 그러니까 뭐야? 성립한다 이거야. 이해 가니? 1단계 하면 워낙 쉬우니까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계산을 해서 직접 계산해서 그게 같은지만 확인하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자, 2단계부터가 어렵습니다. 여기부터는 그냥 약간 멘트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멘트를 그냥 따라간다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부터. 일단 보세요. 일단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또 어려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식이 1일 때도 돼야 되고 2일 때도 돼야 되고 3일 때도 돼야 되고 4일 때도 돼야 돼요. 그쵸? 우리는 이 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1일 때도 2일 때도 3일 때도 4일 때도 그렇게 모든 거 다 돼야 되는데 그거 증명이 힘드니까 일단은 적당한 어떤 자연수에서는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게 내가 하나씩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몰라. 중간에 한 100쯤 되지 않겠어? 500쯤 될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 어떤 자연수일 때 될 거야 라고 일단 가정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에서 k까지의 합은 2분의 k 곱하기 k 더하기 1. 요식만큼은 된다 이거예요. 요걸 오해하더라고 학생들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요거는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함을 보여야 되는 식이라면 요거는 특정 자연수에서는 될 거야 라고 믿고 만든 식입니다. 둘의 차이를 알겠어요? 조금의 차이? 그러니까 일종의 얘가 K가 이 N의 한 원소인 거죠. 모든 자연수에서 되는 거는 잘 모르겠고 어떤 그게 100일지 200일지 500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중간에 있는 어떤 자연수는 되지 않겠어? 라고 가정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무슨 말인지. 자, 요식은 된다 이거. 요식은 아직 몰라.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요식은 된다고 치는 거야 일단. 자, 이 식에서 지금부터 양변에 k 더하기 2를 더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에서 k까지 더한 거에다가 쟤를 더했으니까 얘까지. 이해 가니? 우변은 2분의 k의 k 더하기 1의 식에다가 다시 한 번 더했으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변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우변이 k 더하기 1 공통인수로 묶이는 거 보이죠? 그럼 앞에 거는 남는 게 2분의 k, 뒤에 건 1입니다. 그쵸? 요 식을 2분의 1로 통분도 할 수 있어요. 2분의 1로 통분하면은 2분의 k 더하기 2가 됩니다. 즉 분자가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유도하는 데까지 별다른 거 없었죠. 그쵸? 그냥 공통인수 묶기에서 정리한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나는 예상치 못했는데 지금 이 식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좌변은 1부터 얘까지 더했어. 마치 n자리에 k 플러스 1 대입한 모양이죠. 우변도 막 정리했더니 이게 나왔어. 이 식은 또 어떤 모양이죠? 여기 n자리에 k 플러스 1 대입한 모양이죠. 이 모양이. 그쵸? 그러니까 마치 저 식에 k 플러스 1 대입한 모양도 되는 거네 지금. 우리는 이걸 보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다기 때문에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거 아니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다 k 더하기 1 대입한 모양 아니겠냐고 이게 모양이. 나는 그거는 미처 몰랐어. 나는 이것만 될 줄 알았거든. 즉 k일 때만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요 식만 갖고 잘 지지고 볶고 하니까 요 다음 숫자인 k 더하기 1 대입한 모양 아니냐고 딱 모양이. 그치? 그러니까 요것도 성립하는 거네를 안 거죠. 즉 이걸 보인 거예요 지금 방금. 나는 요거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요 다음 것도 된다가 된 거죠. 따라서 어떤 숫자가 되면 그 다음 숫자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5가 되면 6이 되는 거고. 7이 되면 8이 되는 거고. 이해가? 10이 되면 11이 되는 거고. 이걸 증명해 버리는 거고. 따라서 1이 되기 때문에 1이 되니까 요 논리대로 하면 1이 되면 2가 되는 거고. 2가 된다고? 2가 되면 3이 되는 거고. 3이 된다고? 3이 되면 4가 되는 거고. 4가 된다고? 4가 되면 5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에서 다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쓰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했지만 내가 단연간에 가르친 경험에 의하면 반의 반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이건 어려워요, 사실은. 연습을 많이 하긴 해야 돼요. 초보자들을 위해서 초반에 공부하는 팁을 좀 알려주자면요. 멘트. 내가 지금 방금 쓴 이 멘트는 불변입니다. 안 바뀌어요. 요 멘트로 끝나요. 여러분 이 중간에 쓰는 연습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내가 요거 식 한번 바꿔볼게요. 니를 배웠던 식 중에 뭐 있지? 니를 배웠던 식 중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에서 어디까지? n제곱까지 하. 아, 녹화 중이라서 뭐 이름을 못 부른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박씨! 박씨밖에 없어요. 김씨는 비협조적이잖아요. 비협조적. 내가 분명히 모자랑 마스크를 동시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박씨! 이거 뭐였지? 공식이? 시그마, 그 어제뿐이야? 여러 번 했잖아. 시그마 제곱 공식 아니야? 2차식 공식.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했는지는 기억이 나요? 이 식을 어떻게 증명했는지? 되게 힘들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전개식 이용해서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쫙 써가지고 변변 덧셈하고 막 이렇게 이항하고 인수분해하고 되게 길게 증명했던 거를 이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수식을 이번엔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해보자 하면은 요 멘트는 그대로 들어간다 이거야. 안 바뀐다 이거야. 첫 번째 1일 때 성립하는 거 보이죠. 아까 이거 어떻게 본다 그랬어? 좌변 따로 우변 따로 대입한다 그랬어요. 그쵸? 좌변은 이 점점점이 나와 있는 거는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야? 1제곱부터 n제곱까지 그러니까 제곱수들을 n개 더한다죠. 이해가죠? 근데 거기다 만약에 1일 때를 생각해봐 하면 이거 뭔 뜻이 되겠어? 제곱수를 한 개 더한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좌변은 1제곱만 쓰는 거죠. 1. 이해가요? 우변은요? 우변 내가 뭐라 했어? 일종의 함수입니다. 이거 3차 함수예요. 여기다 1 대입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야? 6분의 1 대입하고 여기는 1 대입하면 2고 1 대입하면 3 아니야? 3개 곱하면 얼마 나와? 1 나오죠? 좌변도 1 나오고 우변도 1 나오네? 둘은 같다. 그러니까 성립한다. 이해가지? 두 번째, K일 때 이게 2일 때도 3일 때도 4일 때도 하나씩 다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는 게 하나는 있지 않을까? 그게 K라는 거야. 어떤 숫자는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때는 된다고 치자. 그럼 뭔 얘기다 이거는? 1제곱, 2제곱 해서 점점점 K제곱까지는 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를 잘 몰라요. 두껍게 써줘야지. 여기다 뭘 해야 돼요를 잘 몰라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약간 꼼수 같은 꼼수 하나 알려준다면 어쨌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 이해가? 파란색 부분만 읽어볼게.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어느 숫자에서는 된다고 친다면 그 다음 숫자도 되네? 이 문장을 만들고 싶은 거라고 우리는. 그럼 봐봐.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가 무슨 뜻이야? 마치 이 식에다 뭘 대입한 값? K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이 같다가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요 바로 직전에 어떤 게 나왔을까요? 수식으로는. 그렇죠. 좌변은 이렇게 해서 제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요 모양이 나왔을 거란 얘기고 우변은 6분의 1에서 n자리가 K 플러스 1로 바뀐 여기다 K 플러스 1 대입하면 2K 더하기 3 나오는 거 혹시 이해 가나요? 다시 한번 요 중간 과정 생략 일단 중간을 막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게 나온 거야. 이 식이 나왔으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어때? 여기에 n자리에다가 K 더하기 1 대입한 모습 아니야? 저거 완전히. 그러니까 저 식은 K 더하기 1 때도 성립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이 식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따라서 여러분의 목표는 이거죠. 이 식을 어떻게 해서 이 식이 나오게 만들까예요. 우리의 목표는. 얘는 되는 식, 얘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식. 그럼 이 식 갖고 이 식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좌변을 봤더니 어때? 조기에다가 요거 하나 추가됐지.
그치? 좌변만 비교해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건 바로 이겁니다. 양변에 k 더하기 1의 제곱을 더합니다. 처음이라서 내가 이제 약간 이제 결론부터 보여주는 건데 많이 연습하다 보면 이제 여기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보일 거예요. 양변의 예식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좌변은? 좌변은 말 그대로 이게 되는 거죠. 똑같이. 그렇죠? 1제곱, 2제곱, 3제곱 해서 어디까지의 합? k 더하기 1제곱까지의 합. 이해가니? 우변은요? 여기에 이거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분의 k 더하기 1, 2k 더하기 1에다가 k 더하기 이렇게 제곱을 이렇게 더한 거죠. 자,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이 식을 정리해서 이거 나오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럼 우변을 보니까 일단은 요거 하나 공통인수네. k 더하기 1. 그치? k 더하기 1 공통인수를 묶었다고 치고 6분의 1로 통분하자. 둘을. 그럼 앞에는 k 더하기 1 사라졌으니까 k 곱하기 2k 더하기 1만 남죠? 플러스. 뒤에는 제곱이었던 거 하나 뺐으니까 k 더하기 1 하나만 남을 텐데 6분의 1로 통분했으니까 곱하기 6이 생기겠죠. 요거 이해가요? 요식 분자가 어때요? 보다시피 2k 제곱 더하기 k와 뒤에 거 6k 더하기 6이잖아. 그러면 정리하면은 2k 제곱 더하기 잘 안 보이면 앞에 앉아. 7k 더하기 6이잖아. 분자가. 그치? 근데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1, 2, 3 뿔뿔 아닌가? 이렇게. 그쵸? 그럼 k 더하기 2랑 2k 더하기 3 요 분자가. 그러네. 요 분자가 k 더하기 2랑 2k 더하기 3이고 6분의가 있고 얘가 있어. 이거 아니야? 따라서 준식으로부터 이걸 유도했다 이거야. 보다시피. 응? 이해가? 요 식만 갖고 요 식을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마치 여기 n자리에 k를 집어넣은 식과 k 더하기 1 집어넣은 식 이 두 개를 놓고 k 집어넣은 이 식만 갖고도 이 식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역시나 여전히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내가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상입니다. 김씨 이해 가요?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은 초심자니까 내가 시그마 할 때도 그랬잖아. 초심자들은 시그마를 풀어 쓰는 건 쉬우나 시그마로 고치는 게 어려울 겁니다 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수학적 진화법이 초반에는 일단 이게 무슨 논리인지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도 이해가 안 간다고 초반에는. 그래서 일단 공부하려면 제일 좋은 건 중간에 빈칸 채우기. 요 중간 단계에만 열심히 연습하시고 나중에 한 10개 이상 풀다 보면은 이제 원리가 이해가 좀 가는 것 같아요. 아마 나올 겁니다. 요거 식도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빨리 수업을 끝나기 원하니까 잠깐만 방금 한 게 필수제 1번인데? 벌써 하나 끝냈어. 필수제 1번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유제를 하나 더 해줄게요. 1-1번과 1-2번 둘 중에 뭐 하나 해줄까요? 희망 2. 오케이. 그래 이렇게 협조를 하라고. 내가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응? 이것의 합이 얘가 되는 것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이거 증명이기 때문에 이 칠판에 있는 걸 다 적어야지 증명으로 인정된다 이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 멘트는 안 바뀐다는 거죠. 요 멘트가 안 바뀌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 멘트도 하나 준비해야지. 마지막 멘트.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 이게 고정 멘트입니다. 고정 멘트. 내가 지금 칠판에 써놓은 요거는 문제가 이제 조금 다른 게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다 이 멘트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계속. 여러분은 중간만 채우시면 돼요. 첫 번째, 1일 때 성립하면 어떻게 보인다? 좌변과 우변을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했어. 이건 무슨 뜻? 1부터 2의 제곱이면 뭐야 이게? 20 곱한 수잖아, 그치? 등비수열의 합이거든, 결국 이게. 초항이 1, 공비가 2짜리인 등비수열 n개를 더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더하셈 하는 거를 한 개만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좌변은 1부터 덧셈 하는 거니까 1만 쓰면 돼요. 이해가? 우변값은 1을 대입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수함수잖아. 1을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럼 2의 1제곱 빼기 1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좌변은 해석, 우변은 대입해서 각각 좌변도 우변도 같은 값이 나왔으니까 일단 성립하는 거 맞네 이거고요. 두 번째는요, K일 때입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에서 2에 K 빼기 1제곱이네 까지 더한 게 얘가 된다라는 거는 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문장을 만들어내려면 요 바로 직전에 뭐가 나왔을 것이다?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에서 어디까지 이번에는? 2의 K제곱까지죠? 이해 갔냐고. 여기 N자리에다가 K 더하기 1 대입하면 요거 K제곱 되잖아. 요건 K 더하기 1제곱 되고, 그치? 아마 이 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해 가냐고. 아니, 이거를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울걸? 내가 얘기했잖아. 나도 20년간 경력이 있는데, 짬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전달이 안 되는 게 있다고.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머릿속에 있는 걸 100%다 이렇게 전달하면 좋은데 90%, 95%밖에 전달이 안 돼, 이게. 나머지 5% 이 미묘한 요건 전달이 안 되더라고.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미래에는 전달될 수 있을 거야, 미래에는. 이렇게 텔레파시처럼 뇌파로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최적의 쉬운 이해를 찾은 게 이거예요. 멘트는 안 바뀌니까 여러분이 짜맞추기만 연습하라 이거예요. 일단 초반에는 짜맞추기만 연습하세요. 정 안 되면 그거라도 연습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요 식은 된다고 치고 요거를 어떻게 지지복구해서 요 식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 여기에다가 너희가 지금부터 이번엔 빨간색으로 무슨 작업을 해야 조식으로부터 요식으로의 모양을 만들 수 있겠냐고요. 좌변만 비교해보라고. 얘는 얘까지만 더했고 얘는 얘까지 더했잖아. 그럼 빠져있는 게 뭐야? 끝에 있는 거 얘지, 그치?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양변을 뭐 하자? 양변에 2의 K제곱씩 더하자 거야. 이해 가냐고. 다시 한번. 요식이 됩니다. 된다고 치자 이거예요. 된다. 가정하자. 여기 식의 양변의 예측 더하면 뭐가 돼요? 좌변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에서 어디까지 합? 이제 연속된 자연수 제곱 얘까지 합이죠. 우변은 당연히 얘를 더했으니까 이거 더하기 얘입니다. 이해 가죠? 이거 지수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몰래 몰폰하지 마시고요. 이거랑 더하면 뭐죠? 두 개의 똑같은 걸 더했잖아. 우리 A 더하기 A가 2A 아니었어? 얘 더하기 얘는 뭐야? 이거죠. 빼기 1. 이해 가죠? 똑같은 거 두 번 더했으니까 2A처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지수법칙에서 이게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뭐야? 나는 이게 될 줄 몰랐어. 사실은 뻥이죠. 될 줄 알았죠. 난 이거 될 줄 몰랐어. 나 의도한 게 아닌데 난 그냥 여기 이거 있길래 이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야? 마치 이 등식은
이 식에 n에다가 k 더하기 1 대입한 모습 아닌가? 그러니 저식 k 더하기 1 때도 성립한다는 개념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된다 이거야. 이해가 가실까요? 시키면 잘하겠어? 이거를 너희가 만약에 풀로 쓸 정도가 되면 내가 봤을 땐 거의 1등급에 근접하는 거야. 거의 1등급에 근접하는 거야. 다 쓸 정도가 되면은. 근데 보다시피 고정 멘트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만 한 3-4줄만 채우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하기 편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 등식의 증명입니다. 등식의 증명. 여기까지가. 지금 내가 한 3가지, 4가지 예를 든 것 같은데 전부 다 등호였잖아요. 등호. 그쵸? 등식은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부등식의 증명을 하나 배울 건데 부등식의 증명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추가하면은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해야지. 안 할 거야? 나는 이미 글러먹었어. 이번 인생은 망했어. 리셋하고 다시 살아야 돼? 잘 들어. 지금부터는 부등식을 증명할 건데요. 부등식은 뭐가 등식과 다르냐? 요게 하나 추가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A가 B보다 크다를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3단 논법 중에 하나 이것도. A가 B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A는 C보다 크고 C는 B보다 커. 이걸 이용하면 이게 증명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이해 가? 부등식은 요 개념 하나가 추가가 돼요. 요 개념을 언제 쓰는지 다음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쉬운 예제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275페이지에 그 3번 문제 있습니다. 개념 드릴에 있는 3번 문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죠. h는 0보다 크고 n은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1 더하기 h의 n제곱이 1 더하기 nh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얘는 무슨 증명이다? 보다시피 부등식의 증명입니다. 부등호가 등장하죠. 이 부등식은 굉장히 유명한 부등식인데요. 베르노이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 이미 배웠다 니들? 이게 뭔지 알겠어? 이게 복리법과 단리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복리법 이자 계산 방식. 이건 단리법 이자 계산 방식으로 왜 복리법으로 계산하는 게 더 비싸지? 그걸 증명해봐라 이런 문제라는 거죠. 이게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부등식에서는 제일 처음에 배우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이거 부등식 증명에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문제. 일명 단리법, 복리법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좀 특이한 게 2 이상인 자연수에서 증명하래요. 그러니까 1일 때는 이 식이 안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1을 대입하면 어때요? 안 되죠. 좌변도 1 더하기 h고 우변도 1 더하기 h인데 둘은 같은 거잖아. 그치? 크다가 안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2부터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처음 증명값이 바뀌어요. 얘는 2일 때 성립하는 것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도미노는 안 쓰러진다 이거야. 이거는. 근데 두 번째 것부터 쓰러지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맨 처음 도미노 2를 증명합니다. 그럼 좌변은 뭐죠? 이거는 점점점이 없으니까 둘 다 대입만 하면 돼요. 좌변은 1 더하기 h의 제곱이에요. 그쵸? 이건 전개가 가능해요. 1 더하기 2h 더하기 h 제곱 이렇게. 그치? 이해 가지? 우변은요? 우변의 값은 2 대입하면 여기 1 더하기 2h잖아요. 그럼 얘랑 비교해보면 어때? 좌변이 이만큼 더 많죠. 그쵸? 근데 이건 분명히 양수 아닌가? 왜? h 양수니까. 양수잖아, 그것도. 그치?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값인데 요거 추가됐잖아, 좌변이 요만큼. 그러니까 좌변이 큰 거 맞죠. 이해 갔냐고. 이해 갔냐고. 두 번째,
K일 때 이게 여러분이 저거 전개하라고 하면은 저거 3일 때까지밖에 증명 못하지. 전개 못하지 니들. 1 더하기 H 세제곱. 김씨 확률과 통계를 선행을 했죠? 방학 동안? 이거 혹시 4제곱 전개할 수 있겠어요? 확률과 통계를 했다면 저거 4제곱도 전개하는 거 분명히 있는데 내용 중에 이항 정리라고 할 수 있겠어? 조만간 내가 검사하겠어 다시. 4제곱, 5제곱도 가능은 하나. 아유, 어떻게 우리가 그치 저것도. 그래서 일단은 저게 몇 제곱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K제곱일 때도 된다고 친다면 무슨 식이 된다는 거야? 1 더하기 H의 K제곱이 1 더하기 KH보단 크다 이거지. 이해가지? 그 다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짜증기처럼. 야, 이게 이런 문장이 나오려면 요 직전에 무슨 수식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떤 식이 나왔기 때문에 뭐야 이거 K 더하기 1 때도 되는 거잖아 라고 하겠냐고. 좌변은 1 더하기 H의 몇 제곱? K 더하기 1제곱. 그치? 우변은 1 더하기 K 더하기 1 H.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해가죠? 이제 여러분의 목표는 뭐란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이 식으로부터 이 식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바로 좌변의 비교예요. 자, 요 좌변은 K제곱, 요 좌변은 K 더하기 1제곱. 뭐야? 이거 한 번 더 곱했잖아. 그치? 한 번 더 곱한 모습이 K가 K 더하기 1제곱 되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행동이 뭐겠냐고. 행동사. 뭘 해야 돼? 양변에 뭘 곱해요? 1 더하기 HC 곱하는 거죠. 이해 갔냐고. 내가 이렇게 다 일일이 써주지 않냐고. 심지어 필기하기 좋게 다 써주지 않냐고. 그러지 않냐고. 그치? 내가 강제로 필기시킬까? 필기를 안 하면 집에 안 보내는 거지. 3시간 동안. 어때? 그러면 하겠지. 억지로라도. 이거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좌변이랑 이 좌변이 똑같아질 거냐. 그치? 그럼 여기부터 중요해 이제. 잘 봐봐. 1 더하기 H를 곱하면 분명히 좌변은 1 더하기 H의 지수 법칙에 의해서 K 더하기 1제곱 될 거고요. 잘 들어. 우변은 1 더하기 KH의 1 더하기 H를 곱하면 보이니까 요겁니다. 부두고만은 안 바뀌어요. 왜냐면은 H가 양수기 때문에 1 더하기 H도 양수겠죠? 양수 곱했으니까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요것도 이해가죠? 여기부터가 핵심이야. 잘 들어. 이거를 전개해도 이거 나오지 않거든요. 이해가요? 이걸 전개해도 이거 나오지 않아요. 그렇잖아. 이거 전개하면 뭐 나와? 1 더하기 KH 1H K 더하기 1H와 K 더하기 H 제곱이죠. 이렇게. 그쵸? 전개해봐. 이거 이해 갔어? 다시 한번. 1 더하기 H의 K 더하기 1제곱은 얘보다 커요. 그쵸? 근데 얘가 얘보다 큰 거 아니냐고요. 왜? 요만큼이 추가되니까 얘가 더 큰 거 아니야? 얘보다? 얘가 뭔데? K는 N이랑 동급입니다. N이랑 동급인 2 이상의 자연수고요. 분명히 얘는. 그쵸? H는 양수입니다. 지금 이거 양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둘을 비교해보면 어때요? 얘는 양수를 더했으니까 얘가 얘보다 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잘 들어봐. 나는 얘가 얘보다 큰 걸 증명하고 싶거든? 이거? 근데 실제로는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보다시피. 그래서 여러분은 따로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따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야 나는 얘가 얘보다 크다는 것밖에 모르거든. 근데 이것이 되고 이것이 되니까 얘가 얘보다 큰 거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1 더하기 H의 K 더하기 1제곱이 1 더하기 얘보다 큰 거네.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갔냐고. 이해가 안 간다고. 그게 정상이라고. 수학적 기납법 수업하면 애들이 어떤 줄 알아? 분위기가?
하나 딱 끝나잖아요. 핸드폰을 꺼내서 착각. 또 하나 딱 끝나잖아요. 다시 또 꺼내서 착각. 이러고 있어요, 애들이. 요즘 애들은 안 쓰잖아, 이게. 손가락이 고장났나 봐. 어? 요즘 애들은 손가락이 고장났나 봐. 안 써.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처럼 가르쳐야 돼요. 뭐? 패야죠. 패면 말 들어요. 니들 학교 다니면서 안 맞아봤지? 맞아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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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 때는 엄청 많았는데 애들. 나도 물론 많이 맞았어요. 이유 없이 맞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 잘못한 일 있으면 맞아야지. 그게 원래 맞는 거 아니야? 그게 맞는 말 아니야? 응? 잘못한 게 있으면 맞아야지. 혼내야지. 뭐 맞는 건 좀 그렇다 치면 혼내야지. 그치? 눈물 쏙 빠지게 혼내야지. 그래야 정신 차리지. 나중에 더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나중에 더 큰 사고 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에 닿으면 뜨겁다라는 거를 조그만 불 갖고 경험을 해봐야 돼. 그치? 그래야 이제 큰 불이 나와도 저게 얼마만큼 뜨거운지 알잖아. 근데 불을 댔을 때 뜨겁다는 걸 모르고 살면 나중에 큰 불 갖고 이제 사고 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일단 어렸을 때 좀 혼나봐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경험을 해야 걔가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좀 걱정도 하고 두려워하고 좀 조심도 하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혼난다는 걸 경험해봐야 다른 데 가서도 말 조심을 한단 말이지. 우리 아들 봐요. 얘 그냥 내가 한번 조만간 날 잡아서 걸리면 엄청 혼낼 거야. 선을 막 넘어 말하는 게. 니들도 그러잖아, 그치? 선을 넘어. 예의가 없는 말을 한다고 가끔씩. 내가 걸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 이제. 지금은 그냥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경고를 하죠. 너 조심하라고. 말 위험하다고. 근데 가끔씩 선을 넘어요. 그러면 이제 혼내야죠. 눈물 쏙 빠지게 혼내줘야지. 277페이지에는 한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필수지 2번 문제예요.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분수를 계산한 값이 n 플러스 1분의 2n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지금도 이 이상에서만 성립한대요. 여기다 1 대입하면은 저변과 우변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1은 성립하지 않고 2부터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이상만 증명하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게 처음은 2일 때부터 증명합니다. 좌변은 뭐라고요? 이 덧셈을 잘 이해하시라고. 점점점 덧셈. 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개를 더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고. 그치? 좌변은 뭐야? 이거인 거 이해가니? 1 더하기 2분의 1 이해가니? 그럼 얼마인데 계산하면? 2분의 3이잖아. 그치? 우변은 얼마일까? 대입하면? 일종의 유리함수잖아. 1 대입하면 2분의 1 대입하면 2니까 1 나오잖아. 그치? 아닌데 2를 대입했잖아. 2를 대입하면은 3분의 4 나오잖아. 그치? 이해가지? 그럼 2분의 3과 3분의 4 비교하면은 이게 더 큰 거 아니에요? 6분의로 통분하면 이건 6분의 9고 이건 6분의 8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거 맞잖아. 좌변이 큰 거.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단계를 증명한다. 두 번째 뭘 증명한다고? K일 때가 성립하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 식이 된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렇죠? 마지막에 요 문장 이 나온다는 얘기는 좌변은 요렇게, 그치? 우변은 아마 K 더하기 2분의 2의 K 더하기 1, 그러니까 2K 더하기 2가 되겠지? 요게 나왔기 때문에 요렇게 설명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죠? 딱 여러분의 목표는 뭐라고요? 이 식을 어떻게 열심히 잘 변형하고 지지고 볶고 해서
해줘야 이 식으로부터 이 식을 유도하는가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좌변의 모양을 여기서 일로 확장하기 위해선 얘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야. 그치? 이게 하나 더 필요하겠네 해서 양변에 뭐 한다? 양변에 k 더하기 1분의 1씩 더합니다. 덧셈. 이해 갔어? 그러면 좌변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얘까지 합이 되는 거고 우변은 k 더하기 1분의 2k 더하기 k 더하기 1분의 1이 된 거죠. 이해가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아무리 지고 볶고 해봐야 이게 안 나온다고요. 어떻게 분모가 바뀌냐고요. 갑자기 분수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할 거냐면 이 식이 얘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거야. 이렇게. 얘보다 크다는 거. 이 식에다가 내가 이렇게 짝짝꿍한 요 수식이 우변이 얘보다 크다는 걸 추가로 보여준다 이거지. 요 부분을. 그러면은 얘는 얘보다 큰 거고 얘는 얘보다 큰 거니까 얘가 얘보다 큰 거 맞네. 즉 이게 되네. 라는 거죠. 논리가. 이해 가냐고. 이게 부등식의 특징이라고요. 요거 여러분이 뭐 한다고? 따로 증명합니다. 따로 증명 어떻게 해요? 이거 통분하면 이거 k 더하기 1분의 2k 더하기 1이죠. 그쵸? 얘가 얘보다 큰 거 어떻게 보이면 되겠어요? 별거 아니죠? 두 식을 빼면 됩니다. 두 식을 빼면은 통분될 거예요. 뭐라고? k 더하기 1분의 k 더하기 2로. 그치? 유리식 배웠어 분명히. 요렇게 곱하면 뭐야? 2k제곱 더하기 4kk 5k 더하기 2네. 그치? 요렇게 곱하면 뭐야? 2k제곱 더하기 2k 4k 더하기 2잖아. 이거 빼면은 분자 k만 남겠네. 그치? 이렇게. 이해가지? 통분해가지고 계산하면요. 분자 얘만 남아요. 근데 이거 k는 뭐라고요? 아까 k는 n이랑 동급이라고요. n이랑 동급인 이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수분의 자연수니까 양수 아니냐고 보다시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뺀 게 양수잖아. 그럼 얘가 더 큰 거지 얘보다. 따라서 요식은 요식보다 크다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립한다. 이런 식의 논리로 푼다 이거예요.